임신과 출산의 시기를 끝내고 중년의 길목에서 만나는 제2의 사춘기, 바로 갱년기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과정이지만 그 상실감과 고통은 형용하기 힘들다. 땀이 진짜 말도 못하게 났어요. 머릿속에서 막 줄줄줄 밥도 어디 가서 밥도 못 먹었어요. 땀이 너무 나가서. 애리고 아픈 거 아세요? 감기 몸살하면 아프죠, 많이. 그렇게 뼈가 아파요. 갑작스런 신체 변화를 느끼게 되는 갱년기. 갱년기 평균 연령은 49.7세. 여성 평균 연령은 85세. 갱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노년의 삶이 좌우된다. 폐경 후에 한 10년 동안의 건강을 굉장히 챙기는 것이 향후 나머지 한 30년 살아가는데 결정을 짓는 그러한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천히 혈관의 변화도 오고 그다음에 뼈에서 칼슘이 빠지면서 골흡수가 진행되면서 골다공증으로 점점 진행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갱년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지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비롯한 각종 심혈관계 질환과 비뇨생식기에도 문제가 생긴다. 임신이 가능한 이러한 상태로부터 비가임 상태로 이행되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갱년기라고 하죠. 이 갱년기에 있어서는 여성 호르몬의 결핍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람 머리 끝부터, 여성에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장기에 다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어서 모든 장기에 조절을 하고 있죠. 따라서 여성 호르몬의 결핍이 일어나게 되면 이러한 장기들에 있어서 이상이 초래되겠습니다. 그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책에 보면은 100가지 이상 된다. 그래서 아주 이상한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사 자신도 이게 갱년기 증상인지 딴 증상인지 잘 모를 때는 의사는 보통 3개월 정도 여성 호르몬을 먹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먹어봐서 3개월 동안 이런 증상이 없어지게 되면 보통은 이 갱년기 증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성 호르몬은 우리 지질과 지단백에 좋은 영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특히 많이 떨어지죠. 반대로 이 폐경기 때는 이러한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질과 지단백이 나쁘게 되고 혈관에도 나쁜 작용을 일으켜서 심장병이 증가하게 되죠. 골다공증이 되면 구멍이 숭숭 뚫린 스펀지와 같이 뼈의 강도가 약해지게 되는데 특히 척추가 굽은 척추 후만증이 발생하게 되고 또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돼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골다공증 상태에서 고관절 부위의 골절이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몸을 지탱하는 대퇴부의 골밀도가 남성에 비해 여성이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50세 이상 여성의 35%가 골다공증을 앓고 있지만 대부분 골절이 된 후에야 이 사실을 안다. 우리 몸의 뼈는 일생을 거쳐 오래된 뼈를 흡수하고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반복한다. 나이가 들면 뼈가 흡수되고 파괴되는 곳이 많아지는 반면 새로운 뼈가 자라는 곳은 적어진다. 골다공증은 여성이 남성보다 한 4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폐경기에 들었으면 여성의 약 30%가 골다공증을 가지게 되고 50%는 골다공증의 전 단계인 골감소증을 가지게 돼요. 비타민 D는 특히 연어나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와 삼치에 많이 함유돼 있는데 일주일에 연어는 80g, 생선은 3토막 정도 먹는 것이 적당하다. 또 말린 표고버섯이나 계란 역시 비타민 D가 풍부한 대표 음식으로 꼽힌다. 특히 자외선은 하루 필요 요구량의 80%를 얻을 수 있는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흡수율이 떨어진다. 만약 비타민 D를 음식이나 자외선으로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다면 영양제로 된 비타민 D를 복용할 수 있다. 일반인의 경우 400IU 정도가 적당하지만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고용량을 사용한다. 또 매일 복용이 어려울 경우 편리성을 위해 한 번에 3개월간 효과가 지속되는 주사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골다공증 하시는 분들은 800 인터내셔널 유니트를 사용을 하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보통 비타민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게 400에서 600까지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타민제를 사시면 한번 보세요. 비타민 D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써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비타민 D가 내가 충분히 있는지는 요즘은 피검사가 되기 때문에 피검사 보고 낮으면은 조금 이제 비타민 D가 따로 되어 있는 약들도 있으니까 좀 드셔서 보충하고, 또 많이 높아져 있으면은 그냥 종합 비타민 정도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비뇨기계 질환은 갱년기 여성들에겐 숨기고 싶은 말 못할 고통을 안겨준다. 아무래도 폐경이 되고 나면 호르몬이 없고, 호르몬이 없으면 질내 유익균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고요. 또 폐경이 되는 그 시점부터 배뇨 장애가 조금 생깁니다. 그러니까 소변을 완전히 시원하게 다 못 본다든가 하는 어떤 잔뇨가 남는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복적인 어떤 방광염을 만드는 경우가 있죠. 질 상피가 얇아지기도 하고 혈관이 노출되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질내 유익균들이 없어지니까 보호 효과가 없어서 어떤 조그만 상처에도 감염이 잘 일어나는 상황이 되죠. 어머님들이, 제가 아무래도 이제 여의사이고 나이대가 아무래도 비슷하니까요, 오시면은 뭐 불편하신 이야기들을 다 하시는데, 부부관계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위축이 되면서 거기가 좁고 마르고 또 굉장히 좁아져 있어서 제가 진찰을 할 수도 없을 정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부부관계 어렵지 않으세요? 그러면 맞아요, 그것도 그래요 라고 이제 다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불편한 거를 얘기하시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질정을 사용해서 부작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충분히 있으니까 부부간에 괜히 불화 만들지 마시고 그냥 도움을 청하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갱년기 비뇨기계 질환은 바르는 연고나 질정, 붙이는 호르몬제 등을 사용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폐경 전에 유방암이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호르몬제를 드신 분들 아니잖아요. 유방암의 위험이라는 게 너무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너무 크게 이제 얘기한 것도 있고요. 또 그 데이터 자체가 10,000명 먹은 사람과 10,000명 먹지 않은 사람들에서 비교를 했을 때 먹은 사람에서 8명이 더 생긴다고 돼 있어요. 10,000명 중에 8명이면은 굉장히 퍼센트가 낮은 거고요. 그나마도 서양 사람들은 유방암이 많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한 3분의 1 정도뿐 유방암에 안 걸리는 거니까 그것보다는 더 낮게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때문에 나 너무 괴로운데 약을 먹지 말고 버텨야지 그러면서 가족들하고 불화 만들고 나 너무 힘들어서 모든 그 어떤 직장이나 이런 데서 일하기도 힘들고 그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최근 의학계 역시 유방암 안전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들을 속속 발표하면서 호르몬 치료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고 있다. 갱년기에 접어드신 분들은요, 제가 꼭 권하고 싶은 거는요, 월경 주기를 좀 쓰시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갱년기엔 생리불순도 있고, 또 생리가 조금 이상하게 되다 보면 자궁내막 증식증도 걸릴 수 있으니까 생리 주기를 꼭 좀 요즘은 스마트폰도 있고 여러 가지 메모도 있으니까 잘 좀 썼으면 제일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항상 이제 정기검진처럼 자궁경부암과 그다음에 유방암 검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갱년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이나 고지혈증 같은 거에 걸릴 수 있어서 간 기능 검사하고 지질 검사 같은 것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폐경이 되면 뼈가 급속히 빠지기 시작하니까 골다공증 검사를 하시기를 권합니다.